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픈소스 시각 프로그래밍 도구인 오렌지3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볼 거고요. 오렌지3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위젯과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가 요즘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저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데이터의 수집 가능한 사이트라던가 다운로드해서 오렌지3에서 열어보는 방법, 또 이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오렌지3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AI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렌지3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전에도 데이터라고 하면은 아, 나 핸드폰 데이터 없어, 데이터 없어가지고 속도 낮은 걸로 돼서 좀 느려,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이제 정의를 하자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숫자, 소리,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메일이나 SNS에 올리는 글, 판매량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모든 게 다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게 다 데이터화되고 그런 현황입니다. 대표적인 데이터들을 몇 개 좀 구별을 해봤는데요.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SNS 이렇게 요즘에는 거의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 데이터에 해당을 하고요. 숫자 데이터는 진짜 소위 말해서 키, 몸무게, 날짜, 판매량, 강수량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지 데이터라고 해서 그림이나 영상, 사진, 요렇게 보통 데이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려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AI도 그렇고 툴들을 잘 써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좀 이제 그 각자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건데 이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내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좀 눈에 보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차트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 한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거를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밑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처럼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워드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기사를 엄청나게 글이 긴 기사를 복사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이제 많이 나온 단어, 최다 빈출 단어를 추려서 많이 나온 단어는 글씨를 색깔도 이렇게 좀 강조하고 글씨도 좀 두껍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 보이도록, 그리고 적게 나온 단어는 너무 조금 나왔으면 그거는 빼고 표현을 안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본다던가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오렌지3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파이썬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필요하면은 한번 좀 한 차시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오렌지3를 사용해서 코딩 없이 한번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GUI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버튼이나 이런 거 배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한 버튼 같은 게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연결만 잘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 설치부터 차근차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오렌지3도 인공지능하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렌지 3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나오는 이 첫 번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바로 있는 다운로드 오렌지 3하고 뭐 뒤에 버전은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앞에 큰 숫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그 페이지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거 이걸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다운받은 요 exe 파일을 뭐 더블 클릭을 하시던가 실행시켜 주셔서 설치까지 쭉 진행을 해볼게요. 뭔가 반응이 조금 늦었었는데 여러 개가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넥스트 계속 그냥 뭐 넥스트 아이어그리 하고 저는 이거는 선택이신데 이렇게 설치할 때 저는 이제 보통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좀 하는 편입니다. 혹시 뭐 계정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도 잘 쓸 수 있게 설치를 하는데 저는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쭉쭉쭉 그냥 뭐 넥스트 누르고 인스톨 누르시면 이게 뭐 그렇게 엄청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에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뭐 1, 2분 이렇게 걸리는 거라서 이렇게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은 넥스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쭉 눌러주시면 그냥 이제 바로 실행까지 이어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지인데 뭐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뭐 체크해 두셔도 되고 나는 필요가 없다 하시면 체크 풀어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뭐 튜토리얼을 뭐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것도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일단 다 안 보는 걸로 해서 끌 거고요. 자, 이게 기본 화면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위젯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는 캔버스라고 해서 왼쪽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종류마다 이렇게 위젯들이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저희가 위젯 부분이다. 그래서 이 위젯에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시면 뭐 얘네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컨트롤 마우스 휠 하시면은 확대 축소도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간단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위젯 중에 데이터셋이라는 위젯을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목록이 뜹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눌러보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뭐 담배 폈을 때 뭐 흡연에 대한 효과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뒤쪽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좀 로딩되는 것처럼 된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초록 색깔 점이 생겼어요. 왼쪽에 제목 이름 왼쪽에. 그러면 이 데이터셋이 지금 이 스모킹 이펙트하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뭐 나옵니다. 이렇게 뭐 몇 개의 타겟이 뭐 변수가 있는지 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아주 간략하게 표시가 되고 크기도 보이는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제일 만만한 건 사실 이거든요. 데이터 테이블. 얘네 둘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 그림 이렇게 뭐 그냥 간략하게 보였던 이 내용들이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안에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있고 몇 명의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뭐 이런 값들이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값들이 이렇게 많이 아주 많이 값이 들어있는 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나는 저기 있는 거 말고 좀 더 새로운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만 저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요거 말고도 당연히 더 많은 사이트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요즘에는 데이터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 만드는 걸로 활용을 좀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두 개는 국내 포털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KR로 끝나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국가 통계 포털에서도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캐글이라든지 뭐 구글 데이터셋이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직접 다운을 받아 볼게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쓰면은 뭐 벌써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파랗게 생긴 사이트이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어떤 거를 찾고 싶은지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기 검색어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날씨 자료가 조금 만만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날씨 자료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실습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운을 받아볼 거라서 오늘은 뭐 기상청 인기 검색어인 기상청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이라고 입력하면은 여기 밑에 뭐 상세 검색이나 뭐 단어 중에 뭐 어떤 거 포함해서 하고 싶다든지, 뭐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기관별로 내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만 볼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날짜도 이렇게 나와요. 수정일이라든지 뭐 언제 올린 건지 게시 일자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위에 있는 기상청 단기 예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 파일에 다시 좀 보여드릴 텐데, 파일의 형식이 이렇게 뭐 CSV 파일도 있고요. XML이나 뭐 여기 오픈 API인데 이렇게 JSON처럼 좀 이렇게 파일 형식도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CSV라는 파일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돼 있는 게 뭐 파이썬으로 하든 오렌지3로 하든 예제 코드가 아마 조금 많이 나오실 거예요. 단기 예보를 봤더니 일단 간략하게 뭐 알려줍니다. 기간하고 구역을 세분화해서 3시간 간격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한대요. 읍면동 단위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 보니까 파일 처음에 올라온 거는 2021년 7월 25일인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요 URL이나 뭐 여기 바로 가기나 이런 데를 누르면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는 국가 공공 데이터 포털이었는데 기상청 기상자료 개발 포털이라는 사이트로 와졌고요. 여기 데이터 보시면 뭐 기상 관측, 뭐 기상위성, 레이더, 뭐 동네 예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기간 설정돼 있는 거는 그대로 2대, 저희 지역으로 뭐 강원특별자치도에 엄청 많습니다. 춘천시에 이게 면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는 교동으로 해서 한번 볼 거고요. 이 모든 값을 다 한번 뭐 체크를 해서 보셔도 좋고요. 뭐 오늘은 처음이니까 전체를 그냥 다 체크를 해서 다운을 한번 받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그 결과가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저희는 한번 최고 기온을 한번 9월 2일부터 6일까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봅시다. 여기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쟤는 이제 제가 쓰는 PC이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거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자료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약간 투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저희는 뭐 교육에 지금 쓰니까 뭐 교육에 쓴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 눌러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눌렀고요. 요청을 누르면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을 압축 풀기 해주셔서 아이고,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 이름이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뭐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닙니다. 뭐 교동 1 최고 기온하고 뒤에 숫자가 좀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요거 그냥 요렇게만 두고 오렌지 3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오렌지 3에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열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왼쪽 위젯에서 파일이라는 위젯을 가지고 오셔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 누르셔서 아까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경로, 저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요 CSV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열기 눌러주시면은요. 밑에는 뭐 따로 건드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컬럼이 어떤 이름들의 컬럼들이 있다. 뭐 시간 1 최고 기온인데 시간으로도 되어 있는지 여기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받아오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이 그냥 뭐 이렇게 창이 닫히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이 파일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를 또 확인을 해보려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포맷에 데이라고 나오고요. 아마 날짜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나오는 것 같네요. 새벽 2시부터인 것 같아요. 새벽 2시부터 8시, 5시, 8시, 11시 이렇게 아까 자료에도 3시간마다 관측이 된다라고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 온도가 이렇게 계속 좀 일교차가 꽤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덥지는 않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여름치고는. 29에서 32도 정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3일에는 33도였대요. 쭈루룩 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최고 기온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를 파일이라고 두면은 이게 무슨 파일인지 이렇게 계속 열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없이 그냥 파일에 위젯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네임이라고 하는 단축키로는 F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네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위젯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F2 눌러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동, 최고 기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 두면은 이거 내가 그때 말했던 최고 기온 데이터였구나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개념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타입의 뉴메릭이랑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의 타입이 이 데이터에서는 사용이 됐습니다. 저희는 제미나이에 가서 이 타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 이 타입을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다 정도는 익히시는 게 좋아서 한번 제미나이로 이동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미나이를 켜봤고요. 한번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일단은 환경을 알려줘야 되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기상청 데이터를 다운받았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렌지3를 사용할 거죠. 오렌지3에서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 타입이 누메릭과 하나가 텍스트라고 두 개의 속성이 나왔는데 이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렌지3에서 나오는 누메릭과 텍스트 속성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렌지3에서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상태이고요. 첫 번째로는 수치형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데이터,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다시 볼게요. 이게 보면은, 아이고, 이걸로 보죠. 시간이라든지 팟캐스트가 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시간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해요. 위치인지 요거는 저 이제 그냥 데이터만 불러왔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이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기온이 되겠죠. 최고 기온. 그래서 숫자랑, 그리고, 왼쪽에 포맷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가 저희가 지금 값은 숫자로 다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포맷데이라는 부분이 텍스트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잘못 선택을 하네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글씨가 아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숫자만 쓰면은 숫자로도 텍스트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글자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텍스트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텍스트로 인식이 됐었고요. 여기에도 여기 숫자형 나오죠. 숫자형은 보통 기온, 저희가 했었던 기온이나 강수량, 풍속, 습도, 일조 시간 등을 나타내고요. 아니면 텍스트 속성 같은 경우는 문자나 단어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산술연산은 불가능하고 범주형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범주형 데이터, 이렇게 범주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3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 타입을 조금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미지도 저희가 아주 초반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유형에 맞게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누메릭은 기온 데이터의 평균은 낼 수 있는데 텍스트로 된 거의 평균은 낼 수가 없는 등 이렇게 기능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3에서 데이터 타입을 잘못 인식했다면 저희가 직접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야 정확한 속성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예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가 뭔지 조금 더 물어볼 수 있겠죠? 범주형 데이터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는 저도 이제 데이터 쪽 전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주 딥하게는 들어갈 수 없지만 범주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눈 거를 얘기를 해서 데이터 그룹을 형성한다던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데이터 사람들 실험한 데이터를 혈액형별로 나눠서 본다든지 아니면 남녀 성별로 나눠서 본다든지 또는 도시, 출신지, 이런 고향이나 이런 출생 도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쓸 때는 그냥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거를 가르는 목적이 아니라 공통점을 가진 거를 찾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범주는 카테고리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순서형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할 때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또는 학점이 어떻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룹으로 나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주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룹을
저희가 이제 그룹화도 해보고 막 많이 할 텐데, 이런 거는 파이 차트, 그러니까 원형으로 된 원형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분석 모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환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후에 아마 사용해 볼 테니, 아, 그때 범주 얘기했었지? 하고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습 정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데이터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왜 해야 좋은지,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 보았고요. 오렌지3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뭐 위젯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뭐 파일을 열어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더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제공 사이트들, 뭐 공공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캐글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가지에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